저는 이제 그 이준석도 이준석인데 안타까워. 이 연금 문제라는 게 정부 여당의 좀 실상을 보여줄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여당, 예. 국민연금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합의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을 했고 국회의장이 직속하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렇죠. 이 법안을 두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 의원이 기권이나 반대표를 일단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 이음이 있는 상황에서 끊이지 않고 개혁특위위원장을 하는 박수영 의원까지 특위위원장직을 던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 능력이 존재하는 것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고 오늘 재밌는 워딩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오늘 복귀하면서 대국민 담화문을 이제 낭독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미래 산업과 뭐 청년 세대의 이익만을 고려하겠단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거 딱 떠오르는 순간에 청년 세대의 이익? 설마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 정확하게. 이거를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와, 대목에서 진짜 예리하셔. 야 혹시나 이거 예. 거부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떠올랐냐? 한동훈이 떠올랐어. 왜? 한동훈. 우리 둘이 공동 정부를 하려고 공동 또 했잖아. 한동맹. 혹시나 야. 한덕수가 자기 정치를 명확하게 하는 시그널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여야에 대해서도 훈수를 오늘 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야.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좀 가능성이 부분이다. 있다. 가능성. 청년 세대라기보다는 미래 세대라고 썼네요. 미래 세대라고 썼죠. 예. 미래 세대가 있어요. 미래 세대 이익에 미래 세대 두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갑자기 뜬금없습니다. 네.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모든 야, 판단의 기준을. 네. 거부권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겠다. 네. 그렇겠다. 그렇겠다. 열어 놓고 가겠다. 놓고.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 한덕수 그 대행이 복귀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뭐 질의응답도 하고 예. 담화문도 낭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자신의 지혜를 쏟아붓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예. 탄핵 결정이 나서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돌아온다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돌아오는 대통령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한덕수의 워딩을 보면 분명히 윤석열이 못 돌아오는 워딩을 전제로 한 건 맞긴 맞는 근데 것 같아요. 돌아오면 한덕수도 되게 난감하지 않을까요? 매우 난감하죠. 아니 이미 헌재 그렇죠, 재판 네. 그때 증인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다 네. 얘기한 게 있는데 돌아오는 건 좀 불가능하죠. 글쎄 뭔가 이제 이런 계산 아닐까요? 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를 두고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국정 운영을 이 어쨌든 비상시국에 어떤 소프트 랜딩을 하게끔 네. 만드는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로서 평가를 받으면 국민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혹을 삼았던 내란의 가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좀 축소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의도가 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적지만은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한때는 일부에서는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정치를 잘 이끌게 되면은 예. 혹시나 다음번 대권 기회에 한덕수도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그렇죠. 가진 분들이 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에게 직접 구두로 전한 바도 있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야심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디가 끝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람 네. 욕심 끝 없죠. 예. 근데 그래도 이게 또 비교는 안 되는데 한덕수가 앞으로 보여줄 권한 대행으로서의 정치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한 90일간인가 한 80일간의 최상목보다는 나을 거다. 나는 나을 거다. 네. 나을 거다. 근데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어차피 독인 개긴 도찐 개찐인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뭐 일각의 반응들이 있나 봐요. 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날짜 싸움이 되는 건데 예. 그 한덕수 대행 같은 거 제 기억이 맞다면은 12월 14일 날 그 탄핵 소추안이 그때가 의결됐죠. 대통령 탄핵이고. 그리고 이제 27일까지 했기 때문에 불과 13일만 근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그 이후부터 최상목이 했기 때문에 거의 90일 맞아, 거의 채워서 90일 이에요, 했어요. 90일. 자 보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만약에 된다. 그럼 60일 더 하면 대선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더 오래 할게요? 최상목. 그런 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그래 지금 최상목이 굉장히 좀 멘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의전을 갑자기 뺏겨버려가지고 지금 최상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떡매도 치고 칼라도 맞추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좋았는데 이렇게 된 거고. 진짜 나는 권한 대행이 뭐라고 나는 이렇게까지 뭔가 그 의전이 대단한가 봐요. 왜냐면 황교안 권한 대행 때도 뭔가 주목을 받았던 뭐 이런 인상 깊은 장면들은 예. 꽤 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구질구질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추저분할지를 몰랐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못하면은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는 게 정세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판단을? 오늘 한덕수 결정문을 보니까 좀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 한덕수는 짧게 재임했기 권한 대행으로서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네. 초급하게 예를 들면은 뭐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죠. 예. 사실은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근무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상설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도과했다는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기준 자체가 헌재가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상목 케이스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놔야지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네. 구경호 앵커님과 생각이 비슷한 게 최상목 케이스는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전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 조금 역사적으로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례도 우리가 하나 남겨놔야 될 필요도 있고 최상목에 대해서 판단은 한번 구해봐야 된다. 너무 지금 잘못한 게 많은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 느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권한대행은 이제 한덕수가 돌아왔으니까 하고 최상목에 대해서는 그 권한대행 시절의 문제 그리고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이 지금 정족수는 그렇죠. 네. 15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들이대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최상목 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차관이 요즘 더 잘해 윤석열 정부는 장관들보다. 맞아. 예, 김선호 차관 잘하시잖아요. 네. 맞아. 네.